아, 성준아. 그 수많은 전기차 중에서 요 i4를 너가 시승차로 선택을 한 이유가 뭐야? i4를 시승차로 선택한 이유는 기존의 전기차를 좀 많이 타봤는데 대부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거든. 근데 이제 BMW i4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도 사이즈에서 전기차 전용이 아닌, 전기차 전용이 아닌 내연기관 베이스로 된 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좀 선택을 해봤지. 아, 뭐 가격적인 측면도 좀 고려해 볼 만한가 이게? 그렇지. 왜냐하면은 그 기존의 그 다른 회사 동급 차량의 그 내연기관 동급 차량의 전기차를 만들 경우에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가 올라가는 게 현실이거든. 근데 BMW 여기 지금 i4 같은 경우는 뭐 동급이라고 하면 340i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차량과 가격이 사실은 보조금을 받으면 거의 동일하다, 더 싸다. 그렇기 때문에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.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인 그 전기차 플랫폼이 아닌 내연기관 플랫폼이 베이스인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주행거리가 그 얼마 안 간다는 거야. 근데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 항속거리가 400km 정도 이상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기차 플랫폼으로 나왔던 전기차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딸리지도 않는다. 그래서 나는 이 차가 메리트가 있다고 봐. 그렇구나. 여러분들 오늘 그 저희 친구 전민준 카스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친구 박성진입니다. 예. 그 우리가 그 지난번에 그 BMW i4 시승 행사장 가서 40을 이제 시승을 하고 그 뒤로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 3 시리즈랑 비교했을 때 거동이 진짜 어떻냐 이런 궁금증이 좀 많았잖아. 그렇지. 그래서 여기 340i를 가져왔으면 제일 좋은데 오늘 여기 320i 제 차를 가져와서 과연 이 두 차의 거동이 어떨지 요 한 바퀴, 운정도 한 바퀴 돌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이제 드릴 거예요. 실제로 저희가 한 두 바퀴 이제 각차 번갈아 가면서 타봤는데 짧은 소감 한번 저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. 너는 이게 짧게 한번 시승을 해보니까 좀 어땠어? 일단 두 차를 비교해 보면 일단 이제 뭐 급 차이는 좀 나는 거니까 가속은 당연히 이제 i4가 빠른데 그 코너링을 할 때 쏠림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i4가 좀 더 쏠려. 좀 더 쏠리는데 그 쏠린다는 수준이 일상주행에선 사실 겪어보기가 힘든 쏠림이야. 여기가 좀 하우고개인데 사실 아까 우리가 그걸 겪어보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하게 시청자님 죄송합니다. 그 도로 교통상황이 별로 안 좋은 건데 굉장히 무리하게 앞차를 추월하면서 겨우 쏠림을 느꼈잖아. 그치.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사실 이걸 한 바퀴 돌면서 바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차는 도심 펀카로 정말 최적화돼 있다. 이 도심 펀카에 대해서 연장선상으로 내가 어제 이걸 서울역에서 분당까지 7시에 받아서 퇴근 시간 딱 맞춰 했는데 그 도심 펀카라고 느꼈던 가장 큰 첫 부분 횡단보도 앞에서 딱 둘이 섰을 때 뭔가 살짝 눈치 싸움하죠. 남자들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그렇지. 그때 그냥 이거 봐면 이렇게 쫙 그 전기차 특유의 또 초반. 그래서 야 그럴 때 만족감.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일전에 댓글에서 왔는데 요 바닥이 이제 차체가 낮다 보니까 방지턱 넘을 때 바닥이 닿지 않냐 이런 걱정을 좀 하거든. 근데 사실 그 댓글을 보기 전까지는 요걸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방지턱을 넘겼어. 그만큼 요 차가 방지턱 넘을 때 뭔가 그런 닿는다는 그런 부분은 좀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저도 지금 방금 전에 계속 몰아봤는데 전혀 그 부딪힘 없이 기존의 3 시리즈나 전혀 차이가 없이 그냥 다 넘고 있었어. 근데 만약 그 약간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요 차 자체가 좀 아쉬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 대한 아쉬움. 그러니까 제가 시승을 어제 하루 종일 하고 요 320i를 제가 딱 탔을 때 야 그래도 내연기관이 주는 어떤 그 엔진이 주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. 근데 만약 그게 340i로 간다고 하면 그 배기음이나 그 변속에 느껴지는 그 즐거움이 배가가 될 텐데 340i랑 요 차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아쉬움이 없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좀 높아심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대신에 이제 한스 짐머가 또 채워주는 또 사운드가 있고 사실 나는 그 한스 짐머 사운드를 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앞으로의 차가 나갈 방향이 아닌가. 왜냐면은 그 사운드가 보면은 단순히 그 기계음을 대체하는 그런 음을 내는 게 아니라 좀 더 즐거운 음을 내고 있거든. 이게 이제 나중엔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그 자율주행에 이은
어떤 영화관 모드, 음악관 모드 어.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. 아.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의 차의 방향은 음. 그 이전 세대는 우리가 이제 뭐 사실 뭐 BMW 같은 경우도 음. 그 모터 스포츠를 이제 그 상용화 시켜서 유명해진 어떤 브랜드인데 이제 그런 방향이 아니라 자율주행에 이은 안락함이라든지 또 지금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가치들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차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다. 오케이. 그럼 우리 뭐 기만할 필요 없이 한번 이거 시승을 딱 해보면서 한번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하면 한스 짐머의 또 사운드 하면서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그전에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혹시 이제 BMW가 그런 쪽을 좀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이거 또 나는 또 오프로드인데 이 전민준 기자의 오프로드 코스 사쿠로 아이포로. 아이포로 이 후륜인데 이게 보면 아우. 이 가속은 확실히 좋은데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좀 쏠리는 느낌은 있다. 이건 사실은 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배터리 무게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이제 전용 플랫폼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이 경량화를 할 수가 없었다. 그런데 뭐 사실은 아까도 좀 총평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그 느낄 일이 거의 없지 않나? 그치.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사람들은 누가 뭐래 도심에서 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좀 쏠린다 하더라도 워낙에 가속감이 좋기 때문에 쏠리는 그 상황을 가속감으로 또 눌러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 보면. 그래서 나도 이제 이거를 그 처음에 이걸 타고 굉장히 그런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방금 전에 3 시리즈를 한번 타보고 또 느낀 건 뭐냐면 이게 좀 더 쏠린다. 그건 확실해. 근데 뭐 사실 그런 상황이 일상적인 건 아니고 그리고 이 차를 탔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이거 봐. 안다 방지턱이. 방지턱도 안 났고 방지턱을 넘고 나서 잔진동이 굉장히 없다. 없어. 없는 이유는 사실은 그 무게 때문이다. 그리고 에어소스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. 에어소스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 모노코크 차량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계속 잔떨림 그게 없는 거지. 그래서 약간 좀 4 시리즈 이 i4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냐면 약간 전기차로 오면서 그 기존의 어떤 날 것의 모터 스포츠를 지향하던 BMW에서 약간 이제 도시명 펑카로 이거 사실 전 유튜브 통틀어서 내가 지금 제일 처음 주장하는 건데 이게 무리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도시명 펑카로 변한 거 아닌가. 그래서 뭐 각종 전장 사운드라든지 이런 쪽을 강화하는 것 같다. 나는 이제 이걸 물면서 그 느낌이 바로 들더라. 그리고 이걸 만약에 M 시리즈 이 한 단계 더 높은 듀얼 모터 달려있는 그걸 타면 더 재밌을 것 같긴 해. M50 그거. M50 더 즐겁 것 같기도 하고. 그리고 이 차의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 그 전기차를 사시고 나서 사람들이 처음에 멘붕 오는 게 뭐냐면 내장이 고급스럽지 않다.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. 기존의 문법에서 벗어난 내장이라는 거지.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 뭐냐? 기존의 내연기관 차에서 가지고 있는 이 내장을 그대로 쓰는 거다. 근데 이제 그것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다가온다.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기차가 오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고급스럽게 생각했던 내장이나 이런 것들은 쭉 갈 거다. 왜냐하면 이 전기차랑 지금 내연차 이 관계에서 아주 비슷한 시장이 뭐냐면 시계 있잖아. 시계가 옛날에는 다 기계식 시계였고 지금은 다 쿼츠 시계를 쓰잖아. 많이들 뭐 근데 고급 시계들은 전부 다 기계식을 써. 왜냐하면 옛날부터 전해오던 그 네거시한 디자인 이런 고급감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. 근데 그런 면에서 이것도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. 근데 가장 큰 약점인 그 주행거리가 짧다라는 점, 기존 플랫폼을 쓰면 그 점이
배터리를 더 넣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극복됐다. 그래서 이 차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. 6천만 원. 그러니까 보조금 받으면 이제 그 경쟁 차, 그 동급 차종인 자사의 340 그 340i 340i보다 가격이 저렴할 수도 있고. 그래서 이걸 안 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지. 민준이 너는 좀 어떤 이런 일단은 뭐 가속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치고 나가는 부분이 놀랍고, 그러니까 그 내가 가장 자주 접한 M340i랑 비교했을 때 그냥 뭐 터보력이 없는 부분 이런들, 그것도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고, 이제 거동에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320i 타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320i로 방지턱을 넘을 때는 뒤에 있는 짐들이 그냥 확 쏠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게 거의 없잖아. 뭐 이런 부분도 좀 놀랍다. 어떻게 보면 그 에어 서스펜션이나 이런 그 배터리 무게에서 비롯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. 그런 부분이. 그래서 싶고. 이 차는 그래서 우리가 뭐 굉장히 이제 뭐 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이 차를 비판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. 근데 이 차를 이제 실용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탄다고 생각을 해보면 BMW가 포지셔닝을 살짝 바꿔가지고 잘 적응한 작품이 아닌가. 충분히 즐겁잖아. 지금도 보면 이렇게 쭉 밟으면 쭉 나가고. 이게 사실 그 일반인들이 사실은 일반 주행 환경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, 사실. 그래서 아마 내 생각인데 그 테슬라를 탄다고 하더라도 불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 차가 잘 잡아낸 거다. 그리고 제동 능력도 한번 얘기해줘야 되는데, 이 차가 이제 앞뒤로 이제 포피가 들어가고, 이제 그 4개가 앞뒤로 꽉 잡아주는 그런 4개의 이제 포피가 들어가는데, 그래서 제동 성능도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.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전기차 계열들이 제동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어. 이건 하이브리드 차도 마찬가지인 게, 그 회생 제동이 항상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작은 브레이크 힘으로도 더 센 제동력을 가질 수가 있다. 그래서 브레이크 라이닝을 잘 갈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. 이 차도 그런 거 아닌가 싶어. 봐봐, 여기 BMW 앞에 X3가 가고 있지만 이 번호판 안 나오게 찍어야 되는데 이분들도 지금 굉장히 기어가고 있거든.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런 모터 스포츠에 그런 걸 즐길 것인가. 그거 아니지 않나? 그치.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정말 그러신 분들은 이미 BMW 이런 시리즈보다 더 강력한 차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. 그래서 나는 이 차를 우리가 이제 그 전기차만의 잣대로만 바라보면 공학적으로는 조금 좀 이제 그 전기차 전용 그 차량에 비해서 그 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, 어쨌든 간에 BMW 이제 대중 메이커고 대중 메이커에 맞게 소비자를 잘 개척한 케이스다. 나는 이 총평을 남기고 싶네. 역시 이 맛이지. 그 맛은 좀 있어, 이런 게. 그래서 걸리면서 한스 짐머가 갑자기 안 보이는.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그 내연차 위주의 시장에서 그 사운드 테크놀로지가 발달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이 구동음이나 이 기계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. 그 자체가 즐거웠었으니까. 근데 전기차 시대로 오면서 아까도 내가 얘기했던 그 정말 새로운 사운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제 그 비싼 한스 짐머를 BMW에서 영입하고 그러는 거지. 안 그러면 단순히 그런 어떤 기계음 대체만 한다면 그런 사람을 영입하지 않겠지. 진짜. 아유, 확실히 딱딱하다. 하다. 아유, 이 소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네. 그리고 약간 느끼는 건 뭐냐면 확실히 힘이 딸렸어. 전기차를 몰 때보다 이 악셀을 조금 밟으면서 올라올 때 힘이 확실히 좀 딸린다. 이 사실 BMW 3 시리즈에 힘이 딸린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게 좀 느껴지네. 진짜. 같은 구간을 그렇지. 이 고 RPM 소리 이게 보면 이거 너도 지금 이게 덜 쏠린다. 덜 쏠린다. 덜 쏠리는 거야.
아, 그리고 여기 딱 넘을 때 이제 기가 확실히 확 좀 올라온다는 느낌도 분명히 있고. 분명히 있고. 왜냐하면 차 무게가 작으니까. 전방에 과속 아. 방지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무게 넘고 나서 재가속을 하는데 전기차의 반응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. 또 보면 이게 아무리 이게 덜 쏠려도 그러니까 이 가속하는데 확실히 시간이 걸리고. 근데 물론 요가 이게 184마력이어가지고 303마력이랑 차이는 있지만 340i가 305마력 정도 되거든. 330마력 가까이 되는데 그 초반에 이렇게 굼뜬 반응은 전기차에서는 볼 수 없는 뭐 이런 부분이겠지 당연히. 그리고 이제 초반에 분명히 이게 단수가 굉장히 많을 건데 계속 변속을 하고 있는 거겠지, 자동 변속으로. 그래서 변속하는 그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는 거지. 그런 면에서 이 전기차와의 막연한 엄청난 차이가 난다. 이게 방지턱 또 쿵 미안해. 아 이게 괜찮아. 이게 본인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. 이번 주 반납이니까 괜찮아. 아 반납이야? 리스 반납이다 이제. 여기 보면 이렇게 아, 이렇게 딱 잡아지는 게 느껴지잖아. 아 얘는 그냥 그 날카롭게 치고 간다. 이런 느낌 확실히 드네. 확실히 이건 딱 붙어서 노는 느낌이고 저건 약간 쏠림 막 느껴지는 거지. 이게 약간 뭐냐면 저 차 같은 경우는 약간 5 시리즈가 도는 느낌이다.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. 소비자들이. 그런데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이런 도로에서 지금 60km 이상으로 커브를 돌면서 그럴 일이 별로 없다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우리 그 BMW i4를 생각하시는 이제 그 시청자분들한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. 뭐냐면은 그 BMW i4는 충분히 괜찮은 전기차고 그 판매 세일즈 포인트가 있는 차다. 그래서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그 자체가 뭐 어떤 전기차 플랫폼이 아니라서 나는 구매하기 싫다, 이런 영역은 좀 아닌 것 같아.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렇게 돌면은 확실히 덜 쏠리지. 그치. 이게 바로 1600kg의 어떤 그 무게감이라는 거거든. 그래서 이 시청자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 정도 감을 좀 아시고 BMW i4를 시승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거. 근데 이제는 또 BMW i4 차가 안 나와서 그게 참 문제이긴 해, 사실. 그러니까 지금 너가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차 자체의 어떤 뭐 가속이나 이제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i4가 조금 한 단계 좀 한 수 위다라는 느낌이 있지만, 뭔가 너가 운전하면서 조금 더 이제 과감하게 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 차가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과감하게 하고 있다. 과감한 코너링. 근데 근데 문제는 시내에서는 하는 게 차선 변경. 그 다음에 차선 변경 앤드 신호등 가속.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느낄 수 없다. 그래서 BMW는 새로운 그런 포지셔닝으로 가고 있다. 이제 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. 그래서 그 BMW 내연차 회사에서 만든 내연차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 마냥 소비자가 외면할 부분도 아니고, 또 우리는 내가 전편에도 얘기했지만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. 가격이 싸면 언제든지 선택 포인트가 될 수 있다. QM6는 오늘도 잘 팔리고 쌍용 렉선도 잘 팔립니다. 야, 성준아, 그러면 내가 진짜 너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, 원래는 BMW를 어떻게 생각해서 하다가 이 i4를 타고 좀 약간 바뀐 부분이 있어? 생각이 BMW에 대해서? BMW에 대해서 이제 생각했다가 i4에서 바뀐 점이 사실은 나는 없어. 왜냐하면 BMW 하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빠른 응답성과 그 가속력, 이런 부분이었고, 사실은 스티어링을 할 때 쏠리고 이런 것들까지는 사실은 나도 잘 몰랐거든. 근데 이걸 비교 시승을 해보면서 알게 된 거지.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드라이버들이 가지고 있는 BMW에 대한 이미지가 그대로 연결될 수 있는 차다, i4는. 그래서 선택을 하셔도 나쁘지가 않다. 나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. 항상 너한테 하는 질문이잖아. i4를 사나 안 사나? i4는 나는 좀 사보고 싶어. 야, 정말로. 드디어 나왔어. i4는 왜 사보냐면, 물론 i4가 전기차라는 어떤 근원적인 한계 때문에
이거를 메인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그 세컨카라든지 와이프차 우리 남자들이 항상 그 핑계를 삼는 와이프차로 살 수 있다. 민주야 너도 그렇지 않아? 그치. 와이프차 평소에는 잘 운전 안 하고 뭐 아니면 이제 애들 하원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내가 한번 주말에 나 좀 끌고 올게 뭐 1년 정도. 그치. 그리고 400km면 사실은 이 경기도권 영역을 완충을 한 상태에서 도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. 그렇기 때문에 세컨카라든지 이런 쪽으로 쓰고 싶고 근데 하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준대형 차량을 대체하기는 어렵다. 나는 좀 그렇게 봐. 형철 그럼 우리 다음에는 진짜 그 BMW 모터스포츠 한번 느껴봐야 되잖아. 그렇지. M4를 한번 하는 거 어때? 그래. 근데 M4를 섭외를 할게 진짜. 진짜. 야, 정말 이 같은 구간도 달렸을 때 M4랑 다시 물론 뭐 출력 차이는 좀 있지만 어떤 또 만족감과 핸들링을 또 주는지 한번 그 시청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